안녕하세요, 플라이하이브 손소원입니다. 오늘은 윙로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익면 하중을 내는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익면 하중이 너무 가벼운 거나 무겁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 이 정도의 아마 시험 문제 문항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비행할 때는 사실 잊어버리고 그냥 비행을 하죠. 근데 사실은 비행을 할 때 비행 날개의 성격을 규정짓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이제 익면 하중이라는 걸 이제 비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알게 되죠. 왜냐면은 선배님들이 기상이 거칠거나 써머리 센 날은 좀 무겁게 타는 게 좋아, 그게 덜 꿀렁거리고 좋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익면 하중을 좀 무겁게 만들어서 타는 게 좋다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윙로딩을 계산하는 방법은 날개의 플랫한 면적을 이륙 중량으로 나누면 윙로딩을 알 수 있습니다. 날개의 면적은 그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해당하는 날개, 해당하는 사이즈의 요 부분이 바로 날개의 면적입니다. 요 수치를 어디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륙할 때 중량은 보통 클럽이나 저울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안고 내가 비행할 때 하는 모든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저울에 올라가서 그 몸무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넣으시면 내가 현재 지금 타고 있는 기체의 익면 하중이 이 정도구나를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알려주는 이게 좀 낮네,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그래서 슬라이드를 좀 옮겨보시면 이게 안정적이군. 그래서 그 범위를 알고 계시는 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기상이 좀 셀 때는 한 1, 2km 정도 더 달고, 기상이 좀 약할 때는 보통 비행할 때 쓰고, 이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지 안전한 비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NA, ENB, ENC, END 이런 그레이드별로 권장 익면 하중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권장 익면 하중.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설명란에 써있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등급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날개의 면적과 이륙 중량을 적으면 실제로 익면 하중이 어떤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안정적인지, 너무 모자란지, 과한지를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는 실제 탑클래스 선수들의 날개의 익면 하중을 수집해서 기초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익면 하중이 사실 날개가 막 여러 개가 있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많아야 한 2개, 3개 이 정도인데, 그러면 적어도 내 이륙할 때 전체 중량하고 내 여기 칠 때는 이 정도가 딱 좋아, 바람이 셀 때는 이 정도가 좋아 정도를 해놓으시면 비행을 할 때 훨씬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익면 하중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초보자 때 보통 이제 ENA 등급의 글라이더를 미들 레인지, 정가운데 정도에 분포하는 날개를 선택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팀장님의 콜을 받아서 첫 비행도 하고 이착륙 연습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민감한 날개의 반응이 아니라 조금 더 관용성을 가진 날개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둔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금 오동작을 하더라도 좀 더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날개가 초보자들한테 맞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사이즈의 미들 레인지에 있는 날개를 보통 선택을 해줍니다. 그게 초보자 때에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ENB, ENC로 올라가면서 기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원하는 거를 액션을 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기체의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윙로딩을 낮게 설정한 채로 비행을 하게 되면 약간 멍텅구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체의 어떤 반응도 잘 낚아채지 못할 만큼 텐션이 약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릴 때 종이컵을 가지고 왜 실전하기, 실전하기가 되게 팽팽하면은 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게 들려오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막 하는데, 날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개와 하네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산줄에 얼마만큼 텐션이 가해져 있으면 훨씬 더 날개가 전하고자 하는, 날개가 진동을 한다거나 뭐 어떤 것들을 내가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을 했을 때, 날개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정확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급이 되고 이제 고급자가 되시는 분들은 보면은 보통은 날개 레인지의 한 75%에서 맥스 정도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하시죠. 안전성은 요 미들 레인지에서 가장 안전할 텐데, 사실 안전하자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초급자일 때는 안전이 제일 포커싱이 돼 있지만, 중급자나 상급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비행의 특성에 따라서 크로스컨트리를 하든 대회를 하든 이 특성에 따라서 날개를 세팅하게 되는 거죠. ing면 하중을.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 윙로딩 괴수가 과도하게 무겁게 타면 기체의 반응은 빨라지지만, 이것은 기체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 착륙이나 이륙을 할 때 조금의 과조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보자일 때는 인증 하중의 중간 정도에 보통 기체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스쿨에서 이렇게 기체가 붕괴되거나 한쪽이 붕괴되거나 뭐 프론트가 붕괴되거나 했을 때도 이게 부드럽게 잘 스무스하게 복원될 수 있는 되게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드리는 거고, 이제 ENB나 ENC로 갈수록 정확한 기체의 피드백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윙 로딩을 찾아내는 게 무척 중요한 일 같습니다. END나 CCC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속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행 속도를 견디면서 날개가 무너지지 않아야지 되기 때문에 ENA나 ENB에 비해서 높은 윙로딩 개수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윙로딩 개수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기체의 붕괴 위험도 높아지고, 기체 붕괴가 높아지면 D나 CCC 등급에서의 크라밧은 결국에 큰 위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되도록이면은 맥스에 가깝거나 그 근접한 정도의 윙로딩을 맞춰서 비행을 하죠. 그래서 대회에 가시면 선수들이 모든 장비들을 착용을 하고 자신만의 무게, 스위스팟을 맞추기 위해서 계측을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ing면 하중을 무겁게 타면 기체의 내부 압력도 커지고, 그리고 좀 터뷸런스가 있는 기상에서의 관통력, 그냥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속도, 당연히 트림 스피드나 액셀러레이션 스피드나 다 좀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 기체의 피드백을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날개에서 왜 ENA에서 권장 몸무게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왜 이렇게 써놨느냐? 그러니까 안전한 범위하고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범위하고 다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ENABC라는 이 등급은 사실 수동적인 안정성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레이드입니다. 이 말인즉슨 아주 안정된 상태의 기체,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거의 없는 상태의 기체에서 어떤 기체의 어떤 원사이드 컬랩스나 프론트 컬랩스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원하는 기준에 맞게 리커버리 하느냐, 복원하느냐를 보는 거죠. 마치 자동차의 에어백이 잘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그러면은 제조사에서는 당연히 이 민감도를 조절해서 그걸 통과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만들겠죠. 글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ENABC의 등급은 그렇게 수동적인 안정성에 대한 등급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좋은 성능을 개런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말로 이 ENABC에서 나온 이 등급은 가장 좋은 기상일 때, 가장 조용한 기상일 때 기체의 어떤 지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컨트롤하거나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거죠. 마치 겨울에 우리 왜 그 똑같은 차를 가지고 눈길 운전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길을 막 잘 이렇게 막 쳐가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계속 막 미끌리고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비행 때는 그런 안전한 기상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보통 클럽에서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1차 비행을 그런 조용한 기상에 하죠. 서머리 생기기 전에 그냥 쫄비행 한번 쫙 할 때가 그 ENABC 등급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기상을 찾아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실비행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서멀과 기상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그 기체를 실제 내가 조종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익면 하중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오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 포럼 같은 데 가면은 작은 체구의 선수는 왜 항상 불리함을 안고 시합에 나서야 하는가 라는 말을 그런 토픽이 항상 있어요. 뭐 패러글라이딩 포럼 같은 데 보면 어렵지 않게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나누고 있는 게 볼 수 있는데 똑같은 기체 END에 제노 2라고 하더라도 S 사이즈의 제노와 XL 사이즈의 제노는 전혀 다른 퍼포먼스를 보이는 겁니다. 라지나 X라지의 선수들은 한 75% 정도에만 몸무게 그 전체 웨이트를 맞추기만 해도 되게 안정적인 윙로딩 개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XS나 S 같은 경우에는 맥스까지 가도 윙로딩의 거의 로우 부분에 딱 맞춰지게 되거든요. 수조에 물을 담아놓고 손을 이렇게 하면 뭐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싹 하잖아요. 그런데 개미는 이 물 한 방울을 개미에게 딱 떨어뜨리면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마치 물이 엄청나게 끈적끈적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인즉슨 작은 날개들은 똑같은 공기 밀도를 가진 곳을 지나갈 때 훨씬 더 스티키하게,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느낀다 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기체를 타는 선수들이 뭐 라지나 엑스라지 선수와 같은 퍼포먼스를 얻기 위해서는 맥스가 아니라 맥스에서 오버되는 뭐 한 5kg, 10kg 정도 오버되는 정도를 달아야 정상적인 퍼포먼스 윙 로딩 개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개 사이즈는 거의 한 그러니까 40% 정도 줄어들어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실제 사람 몸은 그 정도 줄진 않죠. 아무리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그 이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를 선수들이 알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한 사이즈, 두 사이즈 해서 발라스트를 막 뭐 15kg, 뭐 20kg 차는 선수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진짜 좀 길게 좀 태어나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ENA 인증의 체중 범위는 최소 조건이지 최적의 조건은 아니다. 이 익면 하중은 결국에 기체의 내부 압력, 속도, 관통력, 그 다음에 파일럿에 주는 피드백,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날개 등급에 맞는 나만의 윙 로딩 개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비행 스타일이나 주로 비행하는 곳이나 내가 느끼고 싶은 피드백의 정도를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윙로딩의 어떤 수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아직 날이 많이 찹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좀 더 왔으면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와야지 이제 봄철에 기상이 그나마 좀 순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도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에 오시면 차도 같이 한잔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륙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하이브 손송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